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전 CPI가 되게 안 좋았는데 PPI 나왔는데 좋았어요. 어떤 내용 나오게 되었냐? 예상치가 0.3이었는데요. 0.2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PPI는 이 CPI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경제 지표의 이 선행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은 CPI가 안 좋게 나왔지만 PPI가 괜찮았기 때문에 다음 달은 야, 이거 잘 나올 수도 있겠네. 자,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도세가 나오게 되었고요. 어제 많이 폭락한 종목들 위주로 반등도 빠르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6월 기준으로 60% 이제 전후반 때 갔던 게 순식간에 17%까지 빠지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반등이 나오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크게 반등은 안 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다? 25%.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6월은 끝난 것 같고요. 7월 아니면 9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를 한번 하겠다라는 연준의 이러한 의사들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서 맞춰가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다만 이 일정이 조금씩은 뒤로 이렇게 밀릴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되는 게 페드 위원들 계속해서 발언 나오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본 것처럼 하락하는 과정에서 굴곡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통화 정책을 바꿀 것은 없을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연준 이사들 다 보면은 지표 보고 반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2%에 가까워지는 물가지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도 지금 당장 급하게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 내용 관련 나오고 나서 국채가 안도감 딱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유가는 85.02달러로 마이너스 1.38% 하락 마감하였으며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좀 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유가가 이 물가를 높이는데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 대장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란 여기에서 최근 이스라엘에게 공격당한 걸 바탕으로 반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조용한 상황이죠. 근데 미국 쪽에서 무언가를 봤나 봅니다. 이란의 중동위기 키우지 말라고 경고. 이전에도 그 러시아가 그 전쟁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지금 러시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들의 정보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놓고 경고까지 할 정도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과거 이 중동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아마 90년대 이전에 이 시장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잘 하면은 이 중동 전쟁 만약에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 유가 쇼크가 또 한 번 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 상황 자체가 쉬운 건 아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걸 이제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맞춰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간다고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부분이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전쟁이 커지면 방산 좋아지겠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대놓고 지금 아마존 같은 데에서도 여기서 수익이 나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 그만큼 투자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맞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도체만 계속해서 급등할까요? 아니요. 통신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게 6G. 여기에 뭐 양자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새롭게 쓰이게 된다라는 부분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는 이 테마가 막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눠가지고 보여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잘 고르고 웬만하면 대기업들 위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 얘네들 보시는 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
당연히 지금 이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량이 딸린단 말이에요. 증설에 대한 부분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장비들 판매 많이 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전쟁 관련 얘기했는데 이 방사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안 좋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파이는 시장이 안 좋아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 전 세계로 보면은 그래도 저가형이 많이 팔려서 그렇지 늘어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재들은 어디에든 팔 수 있으니까 돈 버는 거 금방이다. 자, 그리고 아이패드 OS 17.5서 차기 아이패드 프로 OLED 디스플레이 탑재 확인. OLED 패널 관련해가지고 또 한 번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 높은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중국 거 쓴다. 지금 한국이 OLED 관련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경 써가지고 이 중국 쪽에 압박을 걸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중국 거 썼다가 만약에 그 소송 제대로 걸려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 피해가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한국이 최대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당연히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조용하지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까지 한번 보셔라. 자, 그리고 소비재 같은 경우 요즘에 확실하게 실적이 좀 많이 빠지긴 했나 봅니다. 근데 골프장이 좋다라고 해요. 지금 잘 나가는 골프장 얘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골프 인구 줄어든 거 아닌가 싶지만 골프존 이 고점에서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하는 사람은 계속 한다라는 마인드로 요 골프장 관련주들도 바닥 찍으면 어느 정도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어제 한번 빠지고 오늘은 결국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반등폭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첫 삽은 잘 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 시점에서 어떤 거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탈원전의 악몽이 온다라고 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현 여당이 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 흐름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저는 그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것 역시 전 세계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AI가 떠오르면서 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국 같은 전기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들려왔던 지역에서조차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기업에서 원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역시 이를 뒤따라가기 위해서는 AI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다 이 원전으로 연결될 텐데 나 혼자 친환경 부르짖으면서 이거 안 했다가 뒤처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SMR이 그리고 원전이 더욱더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전기의 가격이 싸집니다. 자, 근데 전기가 가격이 싸지면은 모두 싸지죠? 뭐 예를 들어서 철을 만든다든가 알루미늄 같은 걸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거든요. 그들의 생산 단가가 빠집니다. 그것뿐인가요? 공장 돌아가는데도 전기가 핵심이잖아요. 그것들도 싸져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남들 다 제조 단가 싸지면서 가격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양심 지키겠다라고 하다가 이 제조 경쟁력 잃어버리면 그것도 누가 책임집니까?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독일이잖아요. 다른 유럽 다 살아날 때 독일 혼자 그 친환경 부르짖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부메랑으로 날아가고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겪지 않기 위해서 반면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원전은 어떻게든 이끌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했을 때 가장 악재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아니 너네도 원전 안 짓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팔려고 하냐 이거였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지금 해외 수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과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비슷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한 설령 어느 정도 반대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 정권이요. 이제 2년 차입니다. 3년 남았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지금의 기조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간다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해석을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전에 얘기했던 원전과 연결되어 있는 수소도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전을 싫어하는 야당의 입맛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원전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도 당연히 비중이 높아지게 될 테니까 여기로도 매출이 늘어나는데 때마침 풍력은 국내 1등 사업자가 어디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태양광은 물론 이 하나하나 이런 데가 있긴 한데 근데 거기는 중국에서 워낙 치킨 게임을 걸고 있어서 애초에 들어가도 돈을 못 버는 그런 섹터였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이걸 집중하는 게 맞는 거지. 현재 위치에서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만 보는 건 전 아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이제 해외에서 결국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좋은 거는 꾸준하게 쓰려는 이런 스탠스를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설마 한국이라고 해가지고 단순 좀 기분 나쁘다고 그거 안 하진 않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 샀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다? 부산은 외국인 사면 걱정할 게 없다. 지금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많죠. 그러면 이 매수, 빨간불이 꾸준하게 유지되면 기관 매도 하더라도 일단은 편하게 봐도 돼요. 그러다가 기관이 더해주는 이 빨간불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급등 생각하는 거죠. 혼자만 매수를 했을 때는 하락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얘네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기관이 매수했을 때 시너지를 크게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현재는 굳이 막 그렇게까지 흔들릴 필요 없다 첫 번째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라인을 보면은 일봉으로는 다 이탈을 했지만 주봉과 월봉은 뭐다? 아래 깔고 있는 거 있고 어제 영상에서도 월봉에서 이 120 개월선 말씀드렸죠. 귀신같이 딛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지금 당장 상황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가?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11선 돌파 못하면서 계속 빠지는 이런 구간 많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일단은 11선 돌파 전까지는 아래에서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 21선까지 보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좀 걱정거리 하나 떨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간다 라는 이 패턴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도 여기 이렇게 아마 떨어지긴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래도 기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만 하더라도 481선 언저리까지는 수월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매물대 잘 소화하는지 보고 2만원 아래까지 또 보긴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나중에 일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만족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걱정거리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정작 이 실질적인 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뭐 당장 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 위주로 보면 되는데 지금 상당히 괜찮고 지지라인은 월봉에 120 개월선 보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11선 돌파하면 안도 심리를 21선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을 노려봐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도록 하자. 그러면 아마 481선 언저리까지는 수월함 느끼게 될 것이다. 설명드리며 영상 마치고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번 주도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조금 안 좋긴 했어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장이 빠르게 바뀌고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의 수보다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투자하기 힘드시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멤버십 종목은 상당히 이 공부한 것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오늘은 특히 최근에 공부했던 종목 위주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3월 27일 분석해서 언급드린 엔캠 현재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는데 이 말씀드린 이후에 5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이죠. VT.
3월 27일 17,420원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3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하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리파인. 이것도 수급 차트 상승 여력 대단히 높다. 4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3월 27일 공반 이후에 9,500원 종가 기준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으셨겠다.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멤버십 공부 종목 중에서 수익 난 거 최근에 굉장히 많고 현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혼자 할 때 정말 종목 발굴 어렵다. 수급 차트 분석이 야 이거는 맞나 싶은 순간이 많다라고 하시면요. 멤버십에서 종목 발굴 및 공부 종목 요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이쪽에 이 가입 있잖아요. 이 버튼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요. 참고해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보셨으면 좋겠네요.